안녕하세요. 행복공방 대표 김태호 코치입니다. 오늘은 자녀를 둔 어떤 부모님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자녀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행복공방의 김태호 코치입니다. 오늘은 뒤에 배경이 좀 바뀌었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멋진 배경을 선물로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2014년도에 했던 설문조사예요. 알바몬에서 했던 설문조사인데 대학생들 7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 설문조사의 주제는 자존감 도둑이었어요. 먼저 첫 번째 질문에 자존감 도둑이 주변에 있느냐라는 질문에 83%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자존감 도둑이 누구냐 해서 1위가 바로 엄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5위와 6위가 각각 아빠와 형제 자매였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실제로 이 가족의 비율을 하나로 합쳐서 보면은요, 대략 33%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주변에 자존감 도둑이 있다라고 대답한 3명 중에 1명이 가족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엄청나게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한 교실에 한 반에 있는 학생들을 30명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 30명 중에 24명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그 24명 중에 8명은 심지어 그 자존감 떨어지는 원인이 가족인 거죠. 한 반에 이렇게 30명 있다 그러면 30명 중에 8명은 가족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저한테 코칭을 받고 있는 학생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은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이 학생이 대답을 했던 게 느려도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집중 못해도 괜찮아, 그리고 누구누구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말이 부모님한테 듣고 싶대요. 저는 이야기 듣고 굉장히 씁쓸했어요. 방금 이 학생이 듣고 싶다라고 했던 이 말이 사실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다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잘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더 잘 양육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분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슬픈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분들 자존감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저는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녀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관점을 먼저 바꾸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강의에서는 어떤 대화법, 뭐 하는 방법, 어떤 기술들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사실 모든 변화와 성장에는 뭐뭐 하는 방법, 이 기술을 아냐 모르냐보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꼭 선행돼야 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안 하나요? 또는 똑같은 방법으로 시도했을 때 진짜 똑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이런 것들이 방법만 알고 패러다임이 전환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사실 방법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떤 렌즈를 끼고 바라보느냐,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라보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방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 렌즈가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라면, 저도 그렇지만요, 잘 알고 계시는 책이 하나 있을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책에 스티븐 코비 박사도 그 책에서 가장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그분도 이야기하시는 것이 어떤 장기적인 어떤 변화를,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방법이나 기술을 아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분은 그 책에서 방법이나 기술을 익히는 것을 응급처치를 하는 것에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나 기술을 익히는 거, 물론 그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나 기술이 응급처치에 비유를 한다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은 사실상 한약 같은 것을 먹어서 체질 자체를 개선시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 패러다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자녀가 정말 어린 나이가 아니라면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어떤 반복되는 충고, 훈계, 조언, 어떤 보호,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쉬운 예로 진로 설정이나 학과 설정을 좀 들어보면요, 아이가 대학을 가기 전까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결정권을 아이에게 주지 않고 부모님께서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또는 아이한테 결정권을 줬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자녀분이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또 수정을 하시는 거죠. 또는 수정하기 위해서 막 계속 훈계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녀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 한 번도 본인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연습을 시켜본 적이 없으신데 막상 아이가 대학교를 딱 가고 나면 아이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앞으로 너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져라. 대학생이 되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라.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조금 과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녀분들을 나의 소유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녀를 어떤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뭔가 부족한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고 내 아이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능력이 없고 내 아이는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뭐 이런 패러다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믿고 싶으신가요? 아마 정말 그렇게 믿고 싶다,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제가 그동안 코칭을 해왔던 고객분들 중에서 학부모님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자녀에 대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단 한 분도 자녀가 나이 들어서까지 나에게 의존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셨어요. 다들 진짜로 원하시는 건 우리 아이가 나중에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기 삶을 행복하게 주도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원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로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를 제외하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과잉 보호는 아이가 중학생만 돼도 부모님께서 먼저 줄여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라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아이는 지금 이대로도 완전해.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우리 아이는 자기 스스로 세상에서 배움을 얻고 자기 삶을 책임져 나갈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아이는 앞으로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는 완전하고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그리고 현재 성장하는 중이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이의 현재 모습이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어떤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성장의 과정 속에서 완벽하지 못한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죠. 김연아 선수도 그런 완벽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넘어졌다고 하잖아요. 비슷한 이야기로 리차드 블랜슨이라고 버진그룹의 회장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 당신이 직원들 안에서 최상의 것을 찾는다면 그들은 꽃처럼 활짝 필 것이다. 만약 비판하거나 최악의 것을 찾는다면 그들은 시들어버릴 것이다. 이 말에 직원이란 말을 빼고 자녀란 말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자녀 안에서 최상의 것을 찾는다면 그들은 꽃처럼 활짝 필 것이다. 만약 비판하거나 최악의 것을 찾는다면 그들은 시들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어떤 잠재력을 보셔야 되는 거죠. 어떤 부모님도 내 자녀가 시들어버리길 바라시는 부모님은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지금 저는 어떤 방법이나 행동, 기술이 아니라 자녀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걸로만 가지고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저는 감히 이러한 패러다임 없이는 아무리 좋은 방법을 배우셔도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한번 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들은 혼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기들이 사람을 볼 때 뭘 제일 먼저 봐야 될까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냐, 나를 양육해줄 사람이냐 아니냐를 빨리 판단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장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실 이게 내 생존하고 직결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감지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즉 어릴수록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어떤 그것을 감지하기 위한 감각이 더 발달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 이것을 감지하는 그것보다 자녀들은 지금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을 훨씬 더 잘 감지할 거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어휘 능력 그리고 그 감각을 어떤 완성된 문장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아직 온전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된 문장으로 표현하지 못할 뿐 느낌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정말 나를 어떤 사랑하고 믿어주고 또 나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긍정적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라면 그것이 좀 서툴고 거칠더라도 사실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가 본능적으로 느껴질 거니까요. 반면에 자녀분을 바라보는 어떤 패러다임이 부정적인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을 배워서 사용하셔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또 잘 알려져 있는 어떤 기대의 효과, 이걸로도 설명을 할 수 있겠죠.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갖고 있는 기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성장이 다르더라. 대충 요약하면 이런 거잖아요. 기대 효과라는 것이. 그리고 사실 이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면 누가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이나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패러다임이 왜 중요한가, 그것과 어떤 패러다임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은 모두 다 완전하고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지금 성장하는 중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을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두신다면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께서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사랑, 이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온전히 자녀분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의 자존감이 확실하게 형성돼서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아이로 성장해 나갈 겁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